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이고요. 성우 이슬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기업인이라고 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기준에 맞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일부 언론은 사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정확한 팩트는 가석방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요 정당의 원내 사령탑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을 이틀 앞둔 2일 인천에선 곳곳에서 금메달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클론의 노래입니다. 도시탈출. 네, 먼저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기업인이라고 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기준에 맞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일부 언론은 사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정확한 팩트는 가석방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최근에 불거진 재벌 총수의 사면과 관련해 투자가 부진해 걱정인데 기업 총수를 요건이 될 때도 가석방을 안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을 시한폭탄으로 비유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지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 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이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지난 1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0.9%를 기록했는데 세월호 여파 등으로 2분기에 반토막이 나서 0.5%를 기록했다면서 4분기부터는 정상 궤도에 올라 1% 이상 분기별 성장이 가능하며 내년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은 뒤에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결국 사퇴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여성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요 정당의 원내 사령탑에 오른 지 약 5개월 만이다. 그는 물러나면서 당권과 노선 투쟁에 골몰하는 개파수장과 강경파로 인한 당의 고질적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직업적 당대표를 위해서라면 그 배의 평경수라도 빼버릴 것 같은 움직임과 일부 극단적 주장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한 지금 우리 당이 겪고 있는 고통은 치유되기 힘들다고 쓴소리를 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1, 2차 합의파기와 외부인사 비대위원장 영입 무산 과정 등에서 자신을 흔들었던 개파수장과 강경파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이다. 자신을 지원했던 강경파가 등을 돌려 임기 중 사퇴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데 대한 불편한 심경도 깔려있다. 지난 148일 동안 제1야당 원내를 진두지휘했던 소회도 전했다. 책임이란 단어에 묶여 소신도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걸어온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폭풍의 언덕에서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신 많은 동료 의원과 힘내라고 성원해 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퇴 인사를 글로 대신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사퇴를 만료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내대표 선거관리회를 구성하고 오는 9일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공백 상태인 원내사령탑은 김영록 원내수석부 대표가 당분간 맡게 된다.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지난 경선에서 박 원내대표와 경합을 벌였던 노영민, 이종걸, 최재성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합의 추대로 갈 경우 박 원내대표와 함께 세월호법 협상을 해온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개파 간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을 이틀 앞둔 2일 인천에선 곳곳에서 금메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남자 축구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북한에 1대0으로 승리해 1986년 서울대회 이후 28년 만에 통산 4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78년 방콕 대회 이후 36년 만에 북한과 마주친 결승전에서 한국은 연장 후반 종료 직전에 대전 임창우가 통렬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렸다.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승에서는 손현재가 곤봉, 리본, 후프, 볼 4개 종목 합계 71.699점을 얻어 중국의 덩선회를 제치고 한국의 리듬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배구와 여자 농구는 4년 전 광저우 대회 결승에서 뼈아픈 패배를 남겼던 중국을 나란히 꺾고 20년 만에 금메달을 합창했다. 여자 배구는 결승에서 김연경이 26점을 올리는 맹활약 속에 중국을 3대0으로 눌렀다. 여자 농구도 이미선, 변연아, 신정자 등 베테랑들의 활약에 힘입어 중국의 70대 64로 승리했다. 한국은 2일 축구, 리듬체조, 근대 5종, 볼링, 태권도, 정구, 배구, 농구 등 8개 종목에서 금 11개를 따내면서 금 73개, 은 66개, 동 75개를 기록해 중국에 이어 2위를 달렸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미국은 홍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홍콩 당국과 시위대 간의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 예고 없이 나타나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 중이던 왕 부장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했다. 왕이는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부 문제라며 모든 국가는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미국은 그간 정부 대변인을 통해 시위대 지지를 밝혀왔다. 대통령이 나서 중국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 정부가 시위에 강경 대응한다면 1989년 천안문 사태 때처럼 미국이 대규모 제재에 나서고 당시보다 훨씬 국력이 강해진 중국이 맞대결을 불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위대가 홍콩 행정수반인 량저닝 행정장관의 사퇴 시한으로 밝힌 2일에도 량 장관은 물러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중국 정부는 량 장관을 충분히 신뢰하며 굳건히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 현장의 일부 학생들은 량 장관이 퇴임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이날 저녁부터 홍콩 정부청사 입구에 연좌해 경찰과 대치했다. 그러자 오후 10시쯤 고무탄과 추루탄으로 무장한 경찰 부대가 투입됐고 광장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1일부터 본토 주민의 홍콩 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시위가 본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박윤경이 부릅니다. 안개꽃 당신. 당신을 그리워하는 이 밤이 정말 싫어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을 헤아리다 잠들곤 했어. 몇 번이나 지운지도 몰라. 내게 남은 미련까지도 한아름 안개꽃을 전하며 돌아서던 눈물이 많던 나를 달래주고 흔들리던 나를 가끔 안아주던 당신의 가슴 속에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새겨놔요. 계절이 몇 번인가 스쳐갈 때 방황의 끝에 있을 당신이 어쩌면 후회할지도 꽃이 놓인 탁자에 숨겨둔 사진 당신이 남겨준 미소에 추억 속에 나를 던진다. 그리워하는 이 밤이 정말 싫어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을 헤아리다 잠들곤 했어. 몇 번이나 지운지도 몰라. 내게 남은 미련까지도 한아름 안개꽃을 전하며 돌아서던 당신까지도 눈물이 많던 나를 달래주고 흔들리던 나를 가끔 안아주던 당신의 가슴 속에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새겨놔요. 계절이 몇 번인가 스쳐갈 때 방황의 끝에 있을 당신이 어쩌면 후회할지도 꽃이 놓인 탁자에 숨겨둔 사진 당신이 남겨준 미소에 추억 속에 나를 던진다. 당신이 남겨준 미소에 추억 속에 나를 던진다.
네, 이번엔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축구가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빛 갈증을 풀어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은 2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연장 후반 인저리 타임 종료 45초 전 임창우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북한을 1대0으로 이겼다. 1986년 서울대회 이후 28년 만에 우승한 한국은 4차례 우승으로 이란과 함께 역대 최다 우승국이 됐다. 반면 1978년 방콕 대회에서 한국과 공동 우승했던 이후 36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린 북한은 마지막 순간을 버티지 못했다. 임창우는 왼쪽 코너킥에 이은 이용재의 슈팅이 골문을 지키는 북한 선수 손에 맞고 나온 것을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해 120분간의 접전을 짜릿한 승리로 마무리했다. 북한도 빈틈을 내주지 않는 단단한 수비와 미드필드를 거치지 않는 간결한 축구로 맞섰지만 연장전에 들어가 체력이 고갈되며 막바지 허점을 보였다. 한국은 화려한 이름값을 자랑하는 스타가 없어 역대 최약체라 불렸지만 실제는 강했다. 한 발 더 뛰는 투혼과 단결력으로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7경기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았다. 앞서 열린 3, 4위전에서는 이라크가 유니스 마흐무드의 결승골을 앞세워 태국을 1대0으로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한국 리듬체조 역사를 새로 써온 손연재가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빚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요정의 여왕대관식은 완벽했다. 흘러나오는 음악과 한몸이 돼 수구를 다루고 발랄함부터 애잔한 표정의 연기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었다. 1분 30초씩 4차례 총 6분간 숨죽인 관중은 한편의 연기가 끝나자 감탄을 쏟아냈다. 손연재는 2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개인 종합 결선에서 곤봉, 리본, 후프, 볼 4종목 합계 71.699점을 받아 순위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은메달은 덩선우에게 돌아갔다. 손연재가 국제무대에서 최정상급 선수들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18점대를 3종목에서 획득해 탈아시아급 기량을 재확인했다. 가장 먼저 곤봉 종목에 나선 손연재는 루나 메조마레의 경쾌한 음악에 맞춰 신나는 연기를 선보이며 18.100점을 받았다. 전날 예선에서 18.016점을 기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18점대를 취약 종목에서 찍고 자신감을 쌓았다. 반면 리본 연기를 첫 번째로 펼친 덩선우는 17.483점을 받아 기싸움에서 밀렸다. 쾌조의 스타트를 끄는 손연재는 두 번째 종목 리본에서도 18.083점을 수확했다. 손연재의 명품 푸에테 피본 역시 무난했다. 손연재는 가장 자신 있는 후프 종목에서 금빛 연기에 쐐기를 박았다. 아시안게임 직전 세계선수권에서 동유럽 강호 등을 제치고 동메달을 따는 종목인 만큼 연기를 펼치는 내내 자신감이 묻어났다. 후프를 공중으로 던진 뒤 몸을 관통시키는 난도 높은 기술도 무난히 성공하며 4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18.216점을 받았다. 마지막 연기 전까지 덩선우와 2점 가깝게 격차를 벌린 손연재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볼 종목에 임했다. 볼을 놓치는 실수로 17점대에 그쳤으나 메달 색깔을 바꾸지는 못했다. 손연재는 키스앤크라이존에서 김주영 대표팀 감독과 금메달을 확신하는 점수를 확인하고 감격의 포옹을 나눴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오른 어깨에 시커먼 부항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래도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 속에서 불이 날 것 같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패배를 반드시 서력해야만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끈질긴 승부욕으로 혼자서 뽑아낸 점수가 26점. 김연경은 배구 여제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세 번째 참가한 아시안게임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구 여자 결승전이 열린 2일 인천 송림체육관. 한국은 세계선수권 참가로 1.5진급을 내보낸 중국을 경기 내내 압도하며 3대0 완승을 거뒀다. 예선부터 6경기 연속 무실세트 승리를 하며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이후 20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다. 2010년 광저우 대회 때 패배도 깔끔하게 되갚았다. 동료들과 함께 코트 위에서 다이빙 세리머니를 선보인 김연경은 7월부터 대표팀에 소집돼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픈 것, 힘든 것 다 잊었다고 했다. 이어 리우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노려보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김연경이 최우수 선수로 뽑힌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여자 배구는 아쉽게 4위를 기록했었다. 삼산 월드체육관에서는 농구 여자 대표팀 맏언니 이미선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여자 농구 역시 광저우 때 넘지 못했던 만리장성을 70대 64로 무너뜨리면서 20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다. 중국은 여자 농구도 세계 선수권 때문에 1.5진급을 내보냈다. 고비 때마다 가로채기 3개를 해내며 경기 흐름을 한국으로 끌어온 이미선은 전반에 내가 너무 못해서 선수들한테 미안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뛰었는데 경기가 끝나는 순간 지금까지 농구를 해왔던 것들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기쁘다고 했다. 이미선뿐만 아니라 베테랑들이 불꽃을 태웠다. 대표팀 선수단 12명 중 30대 선수가 8명이다. 변현아가 16득점, 신정자가 14득점을 보탰다. 한겨레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보는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보는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년 9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 자료를 보면 보통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1일 리터당 1,798.85원을 기록해 2010년 12월 1,800원대를 넘어선 이후 처음으로 1,800원대 밑으로 되돌아왔다. 이를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에 머물고 있는 지역은 6곳뿐이었다. 서울이 1,891.42원으로 가장 비쌌고 충남, 강원, 경기, 세종, 충북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3일 리터당 1,899.52원으로 1,800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지역은 대구로 1,768.19원이었고 제주와 경북이 그 다음으로 저렴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2012년에는 2,000원대를 넘나들었지만 2013년 이후로는 2,000원대를 넘어선 적이 없다. 또 2013년 10월 하순 이래로는 계속 1,800원대에 머물렀으나 11개월여 만에 1,700원대로 내려앉았다. 올해 휘발유 가격은 1월 8일에 1,889.16원으로 연중 최고점에 오른 뒤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근본적으로 국내 도입 원유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가 6월 23일 배럴당 111.23달러로 올해 최고점에 올랐다가 1일 93.52달러까지 떨어져 지난해 최저가인 배럴당 96.71달러보다 3달러 이상 떨어지는 등 유가 약세가 이어진 덕분이다. 게다가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대개 3, 4주가 걸려 기름값은 추가로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피넷은 유가 예보를 통해 5일에서 10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97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과 수급 안정화로 9월부터 줄곧 배럴당 100달러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83.3%가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를 자기 집 장만하기에 좋은 시기로 꼽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최근 바닥을 치고 상승세를 탄 만큼 내년에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경제학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5명은 향후 1년간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상승폭과 관련해서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내년에 현 시세보다 3에서 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중에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9일 부동산 대책 이후 불붙기 시작한 수도권 내 청약 대박 행진이 주택 구입 심리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1일 위례 신도시에서 1, 2순위 청약을 접수한 위례자인은 평균 청약 경쟁률 138.95대 1로 2006년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전문가의 76.6%는 서울 강남 3구를 꼽았다. 김승배 피데스 개발 대표는 강남, 분당, 판교, 광교, 동탄을 잇는 경부선 축은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중 40%는 내년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내 집 빈곤층, 즉 하우스 푸어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대해 다시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진행됐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고객수 3천만 명, 총자산 300조 원의 KB금융그룹을 이끌 최고 경영자 입성 경쟁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명동 KB금융본점에서 3차 회의를 열어 회장후보 9명을 엄선했다. 9명은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김옥찬 전 국민은행 부행장, 양승우 딜로이트 한진 회계법인 회장,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겸 이사회의장, 이철희 서울신문 대표이사사장,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이다. 한 명은 본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하영구 한국시티은행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기, 김기홍, 윤종규, 김옥찬, 지동현 씨는 KB 출신이다. 이철희, 양승우, 이동걸 씨는 외부 출신이다.
회추위는 당초 11명을 선정했으나 2명이 고사 의사를 표명해 9명으로 정했다. 그러나 명단이 공개되고 나서 이철희 사장도 추천된 것에 대해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KB 회장 후보는 사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된 셈이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과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은 탈락했다. 회추위는 KB의 자체 CEO 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B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내부 임원과 헤드헌팅사를 비롯한 전문기관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 등 기초후보군 84명을 놓고 심사했다. 사회이사들이 1회에서 5순위를 각각 적어내 점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9명을 출연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해 8시쯤 끝날 예정이었으나 10시가 다 되어 끝나는 등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추위는 이날 압축한 후보들에 대해 곧바로 평판조회에 들어갈 방침이다. 평판조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오는 16일 4차 회의를 열어 상위 득점자 4명 안팎을 골라낼 계획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관피아 등 외부 인사 불가론을 외치고 있다.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회추위원들과 만나 KB금융의 조직 안정과 통합을 위해 내부 출신 인사가 반드시 회장 후보가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외부 인사가 선임되면 강경투쟁을 벌이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회추위는 이달 말까지 최종 후보 1명을 정해 다음 달 21일 임시주주 총회에서 정식 선임할 예정이다. 최종 회장 후보는 회추위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용임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에 졌네 안타까운 내 님이여 저물음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헛물 같은 이 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새벽 안개 이슬 되어 하나리 맺혔구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에 졌네 안타까운 내 님이여 저물음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헛물 같은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개천절입니다. 하늘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강원 영동은 동풍 때문에 흐린 가운데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려서 내일 아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동 쪽에 예상 강우량 5에서 10mm고요. 경북 동해안도 오늘 밤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20도에서 26도로 가을 기온인데요. 서울, 세종, 대전, 속초 22도까지 오르겠고 제주와 광주는 23, 4도, 대구 25,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먼지 농도도 충청권은 좋고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외출에 나쁘지 않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서울이 24도의 기온을 유지하는 등 낮 동안에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내일 전국이 맑은 하늘 이어지고 일요일도 큰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강원 영동으로만 좀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제18호 태풍 판폰의 간접 영향으로 6일에 남해산과 동해 남부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5.5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일을 이용한 열차 이용객이 많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열차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예매율도 높아서 오늘 당일 열차의 좌석과 식기가 무척 힘겹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하행선 열차 중 청량역에서 정동진 방면으로 운행하는 태백선은 오늘 준비된 열차의 자리가 모두 매진이 돼서 입석 승차권이나 반환되는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열차들은 좌석이 매진돼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부선과 전라선, 장항선과 중앙선 그리고 태백선은 오후 4시 이후에 준비된 일부 열차에 그리고 호남선도 오후 2시 이후 몇 편의 열차에 부분적으로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예매율이 높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열차는 이른 시간부터 좌석이 매진돼서 출발하고 있고요. 태백선은 밤 11시 때 준비된 마지막 열차 단 한 편에 호남선과 경부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노선들도 주로 오후 3시 이후에 준비된 몇 편의 열차에만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공휴일이나 연휴 기간에는 열차 이용객이 부쩍 많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에서는 요즘 만 26세 이상 성인분을 대상으로 3일 동안 KTX 열차를 제외한 일반 열차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자유여행 패스를 발매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바라기입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문광과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이지요. 이별이지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다음은 사회면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뒤 김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대리기사를 찾아가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환영했다. 반면 대리기사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린 집단 구타라는 점, 국회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가해자들끼리 이미 말 맞춰서 온 것 아닌가, 법원이 세월호 유족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준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유가족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만만회를 팔아 대기업에 취직했던 사기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현 정권 실세 중에 실세를 사칭한 전화에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그대로 속아 넘어가 사기꾼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일 검찰에 따르면 조모 씨는 지난해 7월로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하며 조장로를 내일 3시에 보낼 테니 취업시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 옛 보좌관 정윤회 씨와 함께 이른바 만만회 구성원이라고 야권이 지목한 인물이다. 조 씨는 이튿날 박 사장을 찾아가 신학대 석사, 대학 겸임 교수 등 가짜 이력을 적은 입사원서를 내밀었다. 대우건설은 조 씨에게 감쪽같이 속아 지난해 8월 12일 그를 부장으로 채용했다. 올해 7월 말 조 씨는 휴대전화 번호도 이 비서관과 비슷하게 바꾸고는 다음 먹잇감으로 KT를 노렸다. 8월 18일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행각을 반복한 것. 황 회장을 만난 조 씨는 10여 년 전부터 VIP를 도왔다며 VIP가 집에 방문한 적도 있고 지금도 한 달에 한두 차례 면담한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을 꾸며댔다. 정부 산하기관장이나 감사로 갈 수 있지만 회사에 취업하겠다고 말했다며 허세도 떨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황 회장은 취업 절차를 진행시키는 동시에 청와대에 확인을 요청했고 결국 조 씨의 범행은 들통나고 말았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입법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상품권은 받았지만 선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출판기념회 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신하경 의원은 책값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계륜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2일에 열린 재판에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은 상품권은 친목회원 간 연말 선물로 받은 것으로 로비와 관련 없다며 액수가 500만 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하경 의원 측도 현금 1,000만 원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상품권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받아왔기에 돌려주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들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나눠 쓰게 했다고 해명했다. 신하경 의원은 또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관련해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측으로부터 찬조금 형식의 돈을 받긴 했지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사고 책값을 지불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교명 변경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현금 5천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을, 신하경 의원은 현금 1,000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신하경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로부터 3,36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해경이 유람선과 낚시여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전남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로 노후 유람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유람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선령 제한을 받지 않는 유람선과 낚시여선 등 유선은 전국적으로 540척에 달한다. 또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도선은 97척이다. 하지만 유선 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다. 이 때문에 전남 홍도에서 좌초된 유람선은 선령이 27년이지만 운항됐고 선령이 40년 된 유람선도 두세 척이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유선 도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여객선과 유선, 도선의 선령 제한이 모두 20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객선은 현행해우법상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반면 해안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카페리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 검사를 매년 받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경은 또 유람선 선령 제한 이외에도 출입항 기록 관리 강화, 과승 과적행위 처벌 강화, 안전점검 규정 강화, 보험 가입 기준 및 위가입자 처벌 규정 신설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선 도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북한의 교회를 짓겠다며 미국 선교단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선교 사업을 하지 않았던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5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 원 이상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조간우의 하얀 나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그리움 말아요. 떠나가 님인데 꽃잎은 시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 것 서러워 말아요.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할 마법으로 여겨졌던 엔저가 거꾸로 일본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최근 엔화 약세가 가팔라지면서 엔저의 혜택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9월 기업 단기 경제 관측 조사 단칸 지수에 따르면 엔저로 이득을 보는 대기업 제조업과 그렇지 않은 대기업 비제조업 중소기업과의 체감 경기에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단칸은 일본은행이 3개월마다 국내 기업 약 10,000개를 대상으로 최근의 경기 상황을 묻는 조사로 단칸의 지표인 업황 판단 지수 DI는 경기가 좋다고 답한 기업에서 나쁘다고 답한 기업을 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 제조업의 DI는 전분기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13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는 7포인트나 상승했다. 일본의 신차 판매 대수는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엔저로 인한 해외 판매 호조로 수익이 불어난 덕을 보았다. 산케이 신문은 2일 민간 금융사에서는 대기업 제조업 DI가 전회보다 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실제로는 1포인트 올랐다면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라고 전했다. 반면 내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대기업 비제조업의 DI는 전분기보다 6포인트나 하락한 13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포인트 떨어진 0으로 2분기 연속 악화됐다.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은 고물가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지나친 엔저가 악재로 작용하는 탓이다. 일본의 대표적 재계단체인 게이단리엔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이 더 이상의 엔화 약세는 일본 전체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친다면서 지나친 엔저를 경계하고 나선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러나 일본 안팎에서는 엔저가 당분간 현재 수준에 정착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 반 사이에 달러당 엔화 가치가 약 8엔 하락한 것은 양적 완화 종료를 앞둔 미국과 추가 완화까지 고려하는 일본의 금융정책 차이, 또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를 기록 중인 일본의 무역 수지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달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환율을 둘러싼 논의가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엔화 약세,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 등 국제사회와 일본 당국의 반응도 엔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2일 오후 3시 현재 엔달러 환율은 108.76엔으로 전날보다 1.08엔 떨어졌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에볼라 공포가 확산할 조짐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밖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미국에서 나온 가운데 이 환자는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8일간 아무 격리 조치 없이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감염 환자는 에볼라 발병국인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에 체류했던 40대 중반의 배달 전문 운전사 토머스 던컨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몰로비아에서 에볼라 환자 이송을 돕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던컨은 몰로비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와 함께 거주했으며 병원 방문을 돕기도 했다.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던컨은 지난달 20일 미국 텍사스에 도착하기까지 세계 대륙 4개 공항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19일 몰로비아에서 출발해 다음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항공기를 갈아탄 뒤 워싱턴 덜러스 국제공항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미국 도착 후 6일이 지난 26일에야 던컨은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을 찾아갔다. 그는 라이베리아에서 온 사실을 알렸으나 병원 측은 항생제만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던컨은 28일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텍사스 보건당국은 그가 최소 80명과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댈러스 보건당국은 그가 접촉한 사람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으며 이들 중 1명을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했다. 던컨의 가족들에게도 집에 머무를 것을 명령했다.
텍사스 댈러스 지역 주민은 에볼라 공포에 떨고 있다. 일부 주민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 미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1일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여행 금지 지역을 선포하거나 추가적인 공항 검색을 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빙하가 녹아내린 탓에 갈 곳을 잃은 바다코끼리 3만 5천 마리가 미국 알래스카주 해안에 몰려들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마다 북극해 해양 포유류 생태 조사를 하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지난달 27일 알래스카주 북서부 포인트레이 해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해 밝혀졌다. 바다코끼리가 해안에 대규모로 모여있는 것은 2007년부터 발견됐지만 3만 5천 마리는 전례 없는 규모라고 CNN은 이를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은 바다코끼리의 서식 장소인 북극해 빙하가 크게 줄었다는 뜻이다. 바다코끼리는 빙하 위에서 새끼를 낳고 바닷속에서 잡은 먹이를 빙하 위에서 먹는다. 다른 해양 포유류에 비해 수영이 서툰 바다코끼리는 헤엄친 뒤 몸을 누일 곳이 필요하다. 북극점에서 멀수록 빙하가 많이 줄었다. 세계 야생동물기금 WWF의 북극 프로그램 책임자 마거릿 윌리엄스는 성명에서 해안가에 바다코끼리가 대규모로 모였다는 것은 북극해 생태계에 기후변화가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달 17일 측정한 북극해 빙하 면적이 1979년 측정을 시작한 이래 6번째로 작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긴축 정책에 따라 이탈리아 상하 양원에서 근무하는 이발사의 연봉이 평균 3만 7천 유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도 의회 직원들의 여전히 높은 연봉은 경제 위기로 실의에 빠진 이탈리아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영국 BBC가 1일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일간 리베로는 상하 양원 소속 이발사들의 연봉이 최고 13만 6천 유로까지 된다고 보도했다. 또 630명에 이르는 하원의원 연봉은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보다 5배나 많았다. 이 차이가 영국과 프랑스는 2배, 미국은 3배 정도에 그친 것에 비해 이탈리아 의원들은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아온 셈이었다. 의회는 이번 개혁을 통해 사무총장 연봉도 48만 유로에서 36만 유로로 삭감했다. 의원 보좌관은 35만 8천 유로에서 24만 유로, 기술직 직원은 15만 2천 유로에서 10만 6천 유로, 문서 담당 직원은 23만 8천 유로에서 16만 6천 유로로 낮췄다. 의회는 이번 조치로 수천만 유로의 경비 절감을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만이다. 한 이탈리아인은 트위터에 전체 의원의 80%가 머리카락도 없는데 의원들의 머리 손질에 왜 그렇게 높은 연봉이 필요한가라며 비꼬았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휘성의 안 되나요? 처음 그댈 본 날 훨씬 그 전부터 이미 그랬을 텐데 어쩌면 헤어질지 몰라 힘겨운 기대를 해봐도 단 한 번 힘들어하는 표정 없이 행복해하는 그대가 싫어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며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
네, 다음은 체질 개혁 않는 야당 어떤 지도부인들 버텨낼까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어제 사퇴했다. 여성 최초라는 각광을 받으며 직을 맡은 지 5개월 만이다. 두 차례의 세월호 합의 파기와 비상대책위원장 외부 인사 영입 파동 후 권위를 상실한 시안부 대표직이었던 만큼 3차 합의에 따라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새 원내대표를 뽑는 절차에 들어가지만 야당이 지난 석 달간 보인 고질적 병폐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제2의 박영선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사퇴 서한에서 직업적 당대표를 위해서라면 그 배의 평형수라도 빼버릴 것 같은 움직임과 일부 극단적 주장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한 지금 우리 당이 겪고 있는 고통은 치유되기 힘들다는 것을 어렵사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속사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합의 파기 및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드러난 당권을 노린 중진과 의원들의 계파 이기주의적 해당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세월호 합의나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 당내 의견 수렴이나 설득이 부족했던 리더십의 문제는 박 대표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숱한 강경투쟁을 벌이고도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선거 패배를 밥 먹듯 하는 새정치연합의 현실과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당내 강경 세력이다. 세월호 협상이 두 차례 파기됐을 때 당내 강경 세력은 그 원인을 대표의 능력 부재, 사심, 조급증 등으로 몰아붙이며 거친 언행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개인의 정치적 의도나 계파주의적 사고를 드러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무능이 초래한 세월호 참사를 붙들고 치른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여당에 참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계속 주장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그런데도 당내에선 유가족 요구를 이유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마다 악의적인 뒷북 논평을 내놨다. 국회 정상화를 빌미로 여당을 압박해 끌어낸 3차 합의마저도 협상 실패라는 뒷말을 야당 중진이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스스로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흔들어대서 어쩌자는 것인가. 새정치연합 내에서 지도부 흔들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스로 선출한 지도부를 비난하며 막말을 쏟아내기도 한다. 얼마든지 당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불만도 사귈 줄 모른다. 콩가루 정당이란 말은 꼬리표가 됐다. 이런 체질부터 개선하지 않고는 새 원내대표가 들어선들 무슨 힘이 있겠는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당 혁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엔저쇼크 1997년처럼 한국 경제 발목 잡나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그제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일본 엔화 환율이 한때 달러당 110.09엔까지 치솟았다. 달러당 엔화 환율이 110엔을 돌파한 것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의 슈퍼달러 폭풍이 한국 시장까지 몰아닥쳐 어제 코스피는 1970선으로 떨어졌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장기 불황을 탈피하기 위한 엔화 약세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엔화 약세는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한국의 원화에 대한 엔화 가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100엔당 원화 환율은 얼마 전 950원대까지 하락했다. 2011년 10월에 월 평균 원엔 환율이 100엔당 1,499원이었으니 3년 만에 36% 급락했다. 일각에서는 1, 2년 안에 100엔당 800원 안팎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현대차와 도요타처럼 한국과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경합하는 제품이 많아 지나친 엔저는 우리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준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업 실적이 크게 나빠진 데는 엔화 약세 가속화의 영향이 적지 않다. 한국의 현대 경제사에서 급격한 엔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1995년에서 1997년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30% 이상 오르면서 수출이 격감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급증해 1997년에 외환위기를 부른 출발점이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엔화 강세에 급증한 한국 수출은 2012년 말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엔화 약세 정책으로 주춤거리게 됐다. 급격한 엔저 현상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앞당겨 할 수 있도록 저금리 외화 대출을 해주는 등 엔화 약세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원엔 환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엔달러 환율이어서 엔저 흐름 자체를 한국이 돌려놓기는 어렵지만 속도 조절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과감한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경상수지 흑자로 쌓인 달러의 해외 투자 촉진,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 기업은 경쟁력 향상과 원가 절감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생산시장과 노동시장 구조조정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동아일보 새설이었습니다. 임현정이 부릅니다. 고마워요. 내 꿈의 반을 내게 주고 싶어 내 세상의 반을 너에게 주고만 싶어 내 소망의 반을 너에게 줄게 내 마음의 반을 너에게 줄게 사랑은 이제야 알 것 같아 자꾸만 가슴이 설레이는 걸예 내 곁에만 있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만은 내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아닌 다른 추억은 지울게 너 아닌 다른 사랑은 지울게 내 마음을 전부 네가 가져가 내 사랑을 모두 네가 가져가 사랑은 이제야 알 것 같아 한없이 주고 싶어지는 거예 내 곁에만 있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만은 내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곁에만 있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만은 내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고마워요. 네, 다음은 스포츠면입니다. 한국 정부가 어게인 2002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전 종목 싹쓸이에 남녀 단체전만 남겨놨다. 한국 정구는 2일 열린 남녀 복식 경기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냈다. 여자 복식에서는 김혜경, 주옥 짝이, 남자 복식에서는 김동훈, 김범준 짝이 우승했다.
김혜경, 김범주는 혼합복식 금메달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한국이 이날까지 정부에서 따낸 금메달은 모두 5개. 3일과 4일 이틀간 열리는 남녀 단체전까지 휩쓸면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 이어 전 종목 석권을 하게 된다. 한국은 금메달 외에도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따내 경쟁국인 대만과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정부 대표팀의 목표는 금메달 4개였다. 한국 선수에게 유리한 클레이 코트가 아니라는 점이 부담이었다. 하드코트는 섬세한 기술을 구사하는 일본에 더 유리하다. 하지만 진천과 인천을 오가면서 집중적으로 하드코트 적응 훈련을 한 것이 메달 싹쓸이로 이어지고 있다. 대회를 앞두고 최초로 트레이닝 코치를 섭외해 체계적으로 체력 훈련을 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됐다. 정부는 종목 특성상 하루에 최대 7경기까지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인식 정부 대표팀 감독은 단체전에서는 일본보다 준비를 많이 한 대만이 오히려 껄끄러운 상대가 될 것 같은데 여자 단체전 우승은 거의 확실하고 남자는 대만만 넘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했다. 김혜경, 김범주는 남녀 단체전에서 동반 3관왕을 노린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성혁재, 박봉고, 박세정, 여호수아 순으로 달린 남자 대표팀이 2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1600m 계주 결선에서 3분 04초 03의 결승선을 통과, 일본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은 한국 육상에도 통하는 격언이었다. 특히 마지막 주자 여호수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지막 주자 유세프 아메드 마스라히와 같은 시간에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마지막 순간 어깨를 던진 뒤 트랙에 나동그라져 절묘하게 메달 색깔을 바꿨다. 사진 판독 결과 여호수아의 어깨가 마스라히의 머리보다 먼저 결승선을 넘은 것으로 판명됐다. 최동백이 허벅지를 다쳐 급히 여호수아를 투입한 것이 전화위복이 됐다. 400m 계주를 뛴 지 불과 35분 만에 다시 뛴 여호수아는 박세정에게 바통을 받은 뒤 앞서 달리다 마스라히에게 추월당했지만 마지막 50m를 전력 질주, 기어코 은메달을 확정시켰다. 대표팀은 2011년 대구 세계선수권에서 작성한 종전 한국 기록을 0.02초 앞당기는 기쁨도 누렸다. 아시안게임 같은 종목에서 메달을 따낸 것도 1998년 방콕 대회 동메달 이후 16년 만이다. 은메달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금메달 이후 최고의 성적이다. 김덕현은 남자 세단뛰기 결선에서 16m 93을 뛰어 대회 2번째 메달을 동메달로 챙겼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K-윌의 노래 듣겠습니다. 네가 필요해. 잘 있었냐 너의 인사 말에 참았던 가슴은 또 뜨거워지고 정말로 내가 알던 넌지 한참을 되묻고 1년 만인 목소리에 반가웠고 보고 싶었단 말에 자꾸 눈물만 내려와 너도 나만큼 아팠던 걸까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나는 똑같아 단 하루도 잊지 못한 사람 난 너여야만 해 내 사랑이 넌데 너 없인 안 돼 네가 필요해 길을 걷다 보고 다시 보고 내 손을 꼭 잡은 네 손을 또 보고 괜히 또 놓고 다시 잡고 바보같이 웃고 둘이라서 행복했던 소박했던 함께라 당연했던 그런 것들만 생각나 그때 우린 왜 몰랐던 걸까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다음은 종합면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잠실 제2롯데월드의 임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안전과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롯데그룹이 지난 6월 9일 제출했던 제2롯데월드 저충부의 임시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임시 사용 결정에 앞서 시민 대상 사전 개방과 추가 안전 점검, 시민 자문단의 검토 등을 거쳤다. 롯데그룹은 이르면 16일 저충부의 쇼핑몰 등을 개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고 제2롯데월드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임시 개장 조건으로 공사장 안전 대책, 교통수요 관리 대책, 석촌호소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 대책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증가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송파시민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과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은 재벌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응우옌 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FTA의 연내 타결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 정상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당 서기정과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이 경제적 파트너로서 관계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베트남 FTA는 2020년 양국 교역 700억 달러 달성에 기여하고 산업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 베트남 FTA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적극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작년 한 베트남 정상회담 때 논의한 베트남의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소, 석유 비축 사업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대화 내용 서버 저장 기간을 단축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지난달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 논란이 일자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다음 카카오 측은 이달 안에 서버 저장 기간을 5일에서 7일에서 2, 3일 정도로 대폭 줄일 예정이라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자료를 요청하는데 보통 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음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꺼두는 등 메시지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의 저장 기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달 인터넷 공간 속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인터넷에서는 정부가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24시간 감시해 처벌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등으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떠나는 이들도 늘었다. 온라인 시장 조사 업체 랭키닷컴에 따르면 검찰 발표 직전 2만여 명에 불과했던 국내 텔레그램 일간 이용자 수는 2일 60만여 명까지 늘어났다. 카카오톡 월간 실사용자는 약 4천만 명이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시가 중국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찾는 요커, 즉 중국 관광객으로 도심 주차난이 예상됨에 따라 도심 내 관광버스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중국의 국경절은 1일부터 7일까지 해당하는 법정 공휴일로 이 기간 약 5억 명이 관광에 나서고 이 중 16만 명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사대문안 7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버스 전용 주차 공간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복궁 입구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롯데백화점 앞 등에 모범 택시 운전자 30여 명을 투입해 전용 주차 공간 안내 및 분산 주차를 안내한다. 시는 또 도심에서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경복궁, 인사동, 삼청동, 북촌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 주변과 관광 수요가 많은 신라호텔, 동대문, 남대문로, 을지로 롯데백화점 등의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면세점 등의 민간시설과 전국 전세버스연합, 한국여행업협회 등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전세버스연합과 여행업협회 등의 운수종사자가 관광버스 전용 주차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여행 가이드가 관광객을 인솔하는 경우 관광객 승하차 후 전용 주차 공간으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승환의 천일 동안 전해드리면서 10월 3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이었고요.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천일 동안 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어왔었던 거죠. 어리석게도 그런 줄 너만 알고 있었죠. 헤어지자는 말은 참을 수 있었지만 당신의 행복을 빌어줄 내 모습이 낯설어 보이진 않을런지 그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천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역시 그럴 때죠. 난 괜찮아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잖아요. 그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천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역시 그럴 때죠. 잊지